연예인이나 정치인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인물이나 브랜드까지 팬덤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팬덤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팬덤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팬덤 문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한 분야, 특정 인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오빠 부대라 그래서 10대들만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요즘 네. 전 연령에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팬덤 현상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영어잖아요. 광신도를 원래 뜻하는 fanatic이라는 단어의 fan, 예, 그리고 나라를 뜻하는 dom, 네. 합쳐서 팬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특정한 인물이나 브랜드, 상품,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죠. 그 속에 깊이 빠져드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팬덤이 사실 가요계뿐만 아니라 특정한 브랜드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이렇게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가수를 좋아하긴 했었지만 네. 그렇다고 팬덤에 속해 있던 것까지는 어떤 가수를 아니었고요. 좀 좋아했나요? 저는 신화를 좋아했으니까. 네, 좀 나이가 좀 신화창조. 드러나죠. 네. 아, 예. 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팬덤 문화를 형성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마블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번에 어벤져스 엔드게임. 엔드게임이요. 네, 그게 흥행 비결 중에 특히 충성도가 높은 팬덤 이게 한 몫을 했다 이런 네.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11년 동안 마블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네. 이게 남녀노소 상관없이 진짜 견고한 팬덤을 형성했는데요. 예. 특히 일부 작품은 사실 이게 한국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블하고 한국 팬들 사이 유대감 같은 것들이 많이 형성이 맞아요. 됐겠죠. 한국인들이 마블 팬덤을 얼마나 이게 심하면은 스포일러를 피하기 위해서 아예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네. 영화 관련된 영상 자체를 아예 안 본다고 안 보고요. 하고요. 네, 저 네. 대화방 같은 데서도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네, 인터넷 자체도 아예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일종의 스포일러 경계령까지 내렸다고 하니까요. 네. 정말 팬덤이 강하죠. 또한 최근에 이제 BTS 방탄소년단 이 성공에는 팬클럽인 아미가 늘 함께 대단하죠. 했었죠. 네. 네. 사실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요즘에 유튜브 시대의 비틀즈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서 빌보드 200의 3관왕 그리고 2019년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도 2관왕을 차지하고 네. 사실 세계 팝의 주류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미는 말 그 자체로 군대라는 뜻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군대가 돼서 전 세계로 진격한다. 진격하는 군대 이렇게 된 네. 거죠. 그래서 BTS의 노래와 콘텐츠 이걸 널리 지금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우상과 팬 이런 관계가 아니라 동등하고 평등한 그런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수평적인 유대감을 가지면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이었죠. 웸블리 공연이 지금 나오고 네. 있는데 네. 와 보면서 저도 소름이 막 돋더라고요. 네. 정말 멋있고 대단하죠,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참 이렇게 강력한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팬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팬덤 현상이 일어나는 어떤 심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팬들이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지금은 단순하게 좋아하는 거를 넘어가지고 예. 그들만의 새로운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러면서 특히 브랜드 이미지를 또 만들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팬덤에서요. 그렇죠. 예. 여기서 소비자 심리를 연구하는 성영신 교수 같은 경우에는 팬과 스타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리적인 공생 관계다. 그래서 팬들은 스타를 통해서 자신이 꿈꾸던 이상적인 모습들이 충족되는 일종의 대리 충족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예. 스타는 또 팬을 통해서 자신의 인정 욕구나 자아 실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앤드류 튜더라고 하는 사람이 스타와 팬의 관계에 관해서 연구를 했는데 팬과 스타는 다음에 4가지 요소에 의해서 예. 관계를 형성한다. 첫 번째는 서로 감정적으로 되게 친해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동일시를 하게 됩니다. 나와 네. 같은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팬들이 스타의 외모 같은 거를 모방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네. 되고요. 네 번째는 완전히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부분까지 완전히 몰입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갖게 된다고 거의 합니다. 같이 하나가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이게 이제 심리학자인 매슬로우가 말하는 일종의 우리의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대단히 기여를 하게 되고요. 예. 지금은 소속감의 욕구를 넘어서서 특정한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성취감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네. 소속의 욕구만 봐도 매슬로우 욕구 단계 중에서 3단계에 속하는 꽤 네네. 높은 욕구 단계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팬덤을 형성하는 게 심리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실제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네. 시장조사 전문 기업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데서 전국의 만 13세에서 5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네. 질문이 이거예요. 팬덤 활동을 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 물었더니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다는 답변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요.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즐겁다가 66.8%, 만족스럽다가 56.7%,
행복하다가 53.3%, 뿌듯하다가 33%. 상당히 긍정적이죠. 반면에 가족에게 좀 미안하다 이런 건가 4.4%. 네. 그다음에 걱정된다가 3.1%, 부끄럽다가 2.1%, 예. 한심하다는 1.8%. 그러니까 사실 부정적인 건 거의 없다시피 미미하네요. 하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팬덤 자체 활동하는 게 우리의 삶의 활력이다 이런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사실 친밀감, 소속감, 그다음에 성취감까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 보입니다. 네, 뭐 일상에 지나칠 정도면은 아니겠지만 삶에 활력이 된다면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일부 기업들은 이런 팬덤 효과를 이용해서 뭔가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네, 또 독특하게 일종의 팬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파티를요? 특히 그 삼성에서 그 갤럭시 시리즈를 출시하게 되면서 네. 진행한 것이 갤럭시 팬 파티라고 하는 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독특하게 삼성전자에서는 스마트폰 출시할 때 이걸 미디어에다가 이거를 확산시키는 게 아니라 갤럭시 팬들을 불러가지고 팬 파티를 개최하는 거죠. 예. 일종의 팬덤 마케팅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국 5대 도시에서 열린 갤럭시 팬 파티에서는요. 이 약 2,000명 정도의 팬들이 참석해서 그들만의 예. 파티를 즐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후에 SNS를 보면은 3,361건의 게시물이 업로드되고요. 또 약 204만 건의 상호작용, 인터랙션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대단한 그런 그 흥행이죠. 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블루보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네, 블루보틀이 이게 사실은 강력한 팬덤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성수동에 첫 매장을 열었을 때 아침부터 이른 새벽부터 긴 줄이 이렇게 네. 설 정도로 상당히 좋아했는데 사실 블루보틀이 한국 진출하는 데는 이 강력한 팬덤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팬들이 원래 이게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블루보틀에 매장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에도 좀 들어오게 해달라고 러브콜을 보낸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들어오게 된 거고 일종의 이제 특정한 브랜드를 선호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일종의 팬덤이 작용하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떤 문화든 양면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 혹시 이 팬덤 문화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는 않을까요? 네, 어디나 그렇죠. 네. 양면이 있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부정적인 팬덤도 존재하는데 저희가 얘기할 때 낙인형 팬덤 집단이 존재한다. 낙인형. 네, 어떤 어떤 게 있냐면 말인가요? 예를 들어 드리면은 영화 스타워즈 아시죠? 예. 스타워즈 팬들은 사실 영화의 등장인물 그다음에 뭐 정보 이런 걸 다 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반 대중이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 없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세부적인 부분을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2017년에 개봉했던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이 개봉을 했더니 이게 팬덤에서 이 영화에 나온 특정 인물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배우의 SNS에 가서 거의 일종의 테러를 예. 하게 되는 일이 생겼고요. 네. 이 불만은 사실 2018년에 개봉되었던 한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라고 하는 영화 나올 때는 네. 아예 보이콧 운동 자체가 펼쳐졌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팬덤 같은 경우 자기가 기대하는 것들이 잘 안 되게 되면 오히려 사실 안티로 돌아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훌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축구 경기 같은 거 할 때 네, 보면 그렇죠. 실제 사고도 문제 많았고요. 일으키잖아요. 예. 이 훌리건들이 문제를 일으킨 이것도 일종의 파괴형 팬덤 집단의 하나로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나친 관심이 집착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개인이 실제 이렇게 팬덤을 형성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집단이 생기게 되면 일종의 일체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그럴 때는 평상시 개인의 모습보다 사실 때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나 스타 같은 게 문제가 생긴다 싶으면 일종의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데 예. 그걸 만약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기화로 오히려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 이런 거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참 무엇이든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 네.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건전하게 좀 팬덤 문화를 형성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좋아하는 것과 집착은 다른 다릅니다.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둘을 구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종의 저는 사생팬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위험하죠. 생각하게 네. 되고요. 두 번째는 팬클럽을 운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예. 그렇죠. 만약에 이걸 위배하게 되는 것 같은 경우는 팬클럽 자체에서 추방시키는 방식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팬덤이 특정한 어떤 스타나 브랜드를 좋아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 봉사활동을 같이 하거나 뭔가 기부활동을 한다든지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팬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장르를 불문하고 이 팬덤 문화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요. 다만 말씀하신 그런 사생팬이 되지 않도록 좀 바람직한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